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교토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중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변경되며 한국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이 아니어서 실망했어요. 일본은 완벽한 나라니까요. 한국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4일.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올리브영에 들어간 순간 알았어요. 한국은 유행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걸요. 공항부터 거리까지 무선 인터넷이 끊긴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들의 시선을 바꾸고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든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런던의 프레스턴 스쿨에서 30년 동안 역사를 가르쳐온 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대학 졸업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토의 정원들, 사찰의 고요함, 그리고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이후 30년간 저는 일본 문화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제 집의 서재는 일본 역사 관련 책들로 가득 차 있고 매년 최소한 2번은 일본을 방문합니다. 학생들에게 늘 강조해왔죠. 동양의 진정한 영혼은 일본에 있다고 말입니다. 일본의 미학, 철학, 예술, 그리고 문화는 수천 년에 걸쳐 정제되어 온 것이에요. 선사상, 와비사비, 그리고 그들의 장인 정신은 단순히 따라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한국을 별로 고려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들이 유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깊이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상업적으로 포장된 것일 뿐입니다. 한국의 건축 예술,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아류에 불과해요. 원본이 아닌 복제품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을 항상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동양 문화, 세계가 존경하는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일본 수학여행을 기획해왔습니다. 12학년 학생들 총 43명을 이끌고 교토로 가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난 6개월간 완벽한 일정을 짜놨습니다. 각 사찰별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전통다도 체험을 하고 오래된 상점가에서 일본 전통공예를 배우는 것까지 모두 계획했습니다. 1월 29일 아침, 저는 가틀릭 비행장에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설렜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교토 사진들을 보면서 이미 흥분한 표정이었죠. 제 가슴도 떨렸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에게 일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탑승구에 서면서 창밖을 보니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항공사 직원들도 자꾸만 무언가를 확인하러 왕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런던의 겨울 날씨라고 생각했어요. 런던은 항상 이렇게 음침하니까요. 우리가 탑승을 시작할 때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이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설 경고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일정대로 이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으니까요. 11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맨 앞에 특석에 앉아서 교토 여행 일정을 한 번 더 검토했어요. 각 장소의 역사적 의미, 각 사찰의 건축 양식, 그리고 학생들과 나눌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원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에 가까워질 무렵, 날씨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기장은 여러 번 착륙을 시도했는데 폭설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일정이 틀어질까 봐요.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한 24시간의 대기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30년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온 일본 사랑이 제가 한국을 얼마나 깊이 모르고 있었고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했었는지를 깨닫게 될 줄도요. 한국은 정말로 일본의 아류일 뿐이라고 확신했던 저. 그 확신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될 리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대기하면 다시 이륙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교토에 도착해서 완벽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폭설은 계속됐습니다. 항공사는 저희에게 최소 24시간의 대기가 필요하다고 알렸어요.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24시간이라니요. 모든 일정이 틀어진다는 뜻이었어요. 교토의 사찰 투어, 다도 체험, 온천 숙박,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긴급 연락했고 잠시 인천공항 주변을 관광하면서 시간을 보내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나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 나간 곳은 올리브영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단순한 쇼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올리브영의 규모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런던의 어떤 화장품 가게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조명, 디스플레이, 상품 배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듯 했어요. 이건 마치 박물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미용 시장이 이토록 발달했다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그들은 마치 영어권 아이돌 콘서트에 간 듯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비비크림, 시트 마스크, 에센스, 세럼 같은 것들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한 명의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한국은 왜 이렇게 발전했어요? 일본은 정말로 우리가 교토에서 봐야 할 만한 곳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한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 기대는 단순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질과 다양성이 정말 뛰어났어요. 반찬의 가짓수, 음식의 신선함,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합리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이라고 하며 너무나 신이 났어요.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음식을 찍고 한국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국의 기술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공항의 무선 인터넷 속도, 전자기기들, 그리고 무인 편의점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의 기술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이 되자 인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빌딩들이 발하는 불빛, 도시의 에너지, 그리고 현대적인 건축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토의 전통미도 좋지만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며 설렁설렁 웃고 있었어요. 일본 교토의 사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 되어가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항공사는 저희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행 항공편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더 대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에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육청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폭설로 인한 학생들의 고생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긴급 한국 수학여행 제안.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니요. 메일의 내용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프레스턴 스쿨의 학생 여러분께 우리는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 급식 체험, 문화 교류, 그리고 한국의 최신 기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예상치 못한 기억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한국 교육청이 갑자기 나타난 영국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대해줄 리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일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류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적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일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침 조회부터 급식, 수업, 방과 후 활동까지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명동 등 서울의 핫플레이스도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준비된 국가라니요. 런던에서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24시간도 안 되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화장품과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과 빠른 행동력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제안에 대해 밤새 고민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강조해온 사람이 한국으로 간다니요. 그것은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과 교육 철학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아침,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다시 모아진 학생들의 에너지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우리 한국으로 가도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에밀리,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학생들에게 예상 밖의 경험을 주는 것도 교육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저는 한국교육청에 회신했습니다. 프레스턴 스쿨의 학생 43명이 한국 수학여행에 참여하겠다고 말입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어요. 교토여행은 취소되고 대신 서울로 간다고요. 학생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일부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안으며 외쳤어요. 에밀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수학여행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준비 시간은 정말 짧았어요. 우리는 24시간 안에 짐을 정리하고 항공편을 확보하고 서울의 호텔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교육청이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비행편, 호텔, 식사, 교통편까지 모두 준비해줬어요. 이런 수준의 행정 능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학교단체 여행을 조직해본 경험이 있지만 한국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정말 다른 수준이었어요. 1월 30일 오후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짐을 챙겼어요.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영국의 기준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철도역에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철도의 역사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런던의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식이었습니다. 기계 매표소, 와이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역의 청결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차가 들어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기차가 정말 빨랐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이건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학생들은 기차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K- 드라마를 보며 한국 발음을 흉내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상된 계획과 통제된 경험이 아니라 예상 밖의 상황에서 얻는 진정한 배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의 최신 기술을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기차 안의 편안한 좌석, 깨끗한 환경, 그리고 무선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였지만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한국의 현대적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에서도 신호가 잘 터지고 시설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만이 유일한 진주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놓친 다른 진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강장을 나가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교토의 사찰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30년간의 관점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역 건물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그 건축미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학생들을 이끌고 역을 나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런던의 역도 오래되고 아름답지만 서울역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고급스럽고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 서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어요. 환영한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즐거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대해줄 수 있다니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런던도 크지만 서울은 뭔가 더 활기찬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창밖을 통해 한국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편의점들, 한글 간판들, 그리고 한국식 횡단보도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광고등학교의 건물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현대적인 건축 설계, 넓은 캠퍼스, 그리고 정말 깨끗한 환경이었어요. 일본의 고등학교도 물론 좋지만 이곳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곳곳에 학생들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미술작품, 사진 전시, 과학 프로젝트들이 복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고등학교가 이렇게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도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위해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조회 참석, 수업 체험, 급식 체험, 동아리 활동 참관, 그리고 저녁에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학교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급식실의 규모 자체가 정말 컸거든요. 마치 대학의 식당처럼 넓고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다양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 종류의 밥, 국,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영국에서 학교 급식은 정말 형편없는데 여기서는 정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영국 학교의 급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학생이 음식을 한 입 먹고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이게 진짜 돼지고기 국이네요. 영국의 그 회색 빛깔의 음식과는 비교가 안 돼요. 또 다른 학생은 밥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매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모든 학생들이 웃으며 격이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의 반응을 보며 웃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영국 학교의 급식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학생들은 그 말에 정말 기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식도 한국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다니요.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한국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첫 만남은 정말 따뜻했어요. 학교에서 선정한 20명의 학생 대표들이 우리 학생들과 짝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색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해주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국경을 넘어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친절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자신들의 가족처럼 우리를 대했어요. 오후에 학교 시설을 돌아다니며 저는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도서관도 정말 최신식이었고 과학실도 런던의 유명 학교들보다 더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학생 휴게실도 정말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일본의 아류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첫 수업은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영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교실의 모습이 런던의 어떤 학교보다도 현대적이었거든요. 스마트보드, 프로젝터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역동적이고 활기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정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적극성이었어요. 한 학생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정말 창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런던의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이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조용했지만 선생님이 격려하자 천천히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한국 학생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 의견을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수업은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험 기구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도록 격려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해도 괜찮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 중에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톰슨 선생님, 영국 학생들은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어떤 편견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일본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나라야. 그 말을 들은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발전했어요.
전쟁도 많았고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보인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건강한 교육이었어요. 방과 후 저는 교사실에 앉아 한국의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 중심의 교육, 창의성 강조,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 교육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교육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과거의 일본 모델만 추구했는데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학교에서는 우리를 명동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명동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직접 가보는 것은 다른 일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동이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한 곳일까요? 하지만 도착한 순간 저는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명동의 거리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건물 곳곳에 거대한 광고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런던의 옥스퍼드 스트리트나 파리의 샹젤리제 같은 세계적인 쇼핑 거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더 역동적이고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와 학생들의 첫 목표는 올리브영이었어요. 이전에 이미 한 번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올리브영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매장 자체의 규모,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정말 프로페셔널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K-뷰티의 세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정말 발달했어요. 우리는 피부 타입별로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합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비비크림, 시트 마스크, 에센스 같은 것들은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의 뷰티 제품을 사가요. 우리의 학생들은 정말 신나하며 쇼핑을 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이게 정말 일본보다 더 발달했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니?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의 뷰티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K-뷰티의 힘이에요. 올리브영을 나온 후 저희는 명동의 다양한 상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 음식점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쇼핑 중심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로컬 브랜드들도 정말 훌륭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명동의 에너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사람들,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글로벌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저는 한국 학생과의 대화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문화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리더라는 것을요. 명동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지를요. 그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 밤, 저는 호텔방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일본만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도 발전해 있었어요. 교육도, 기술도, 뷰티 산업도,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발전도요.
저는 제 자신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편협했을까? 나는 얼마나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이제 사흘째였어요. 처음에는 24시간의 대기로 인한 임시방편이었던 이 여행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마지막 저녁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작은 이별 파티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내일 떠나기 싫어.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또 다른 학생은 한국 학생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와 헤어지기 싫어. 우리 계속 연락하자. 꼭 약속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결과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 교류였고, 인간적인 만남이었고,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영국 학생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톰슨 선생님, 우리 영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문화와 문화의 교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말입니다. 그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당신이 한국에 대해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많이 바뀌었어. 나는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편견이 나를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어.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는 일본과 한국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질문이야.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아. 하지만 나는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 그리고 그건 내 큰 실수였어.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야. 교육도,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도요.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발전과 노력의 증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편견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나는 30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학생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수학여행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미래를 봤어. 한국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봤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해.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제 가방에 들어있던 것들을 꺼내봤어요. 올리브영에서 산 한국 화장품들, 서울에서 샀던 기념품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변화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 폭설에, 인천공항에, 그리고 한국교육청에. 만약 그 폭설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편협한 관점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학교 교사실에 앉아서 제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 이 공간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제 책장에는 여전히 일본 역사 관련 책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에밀리,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고 편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국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내년 수학여행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 교토가 아니라 한국 서울로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그 제안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로부터 온 편지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부모님이 이 여행에 대해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한 부모님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이가 이전처럼 수동적이지 않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배운 것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교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일본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아시아 전체, 특히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런던의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 관련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책들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배웠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배웠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일본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나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폭설이 내렸던 날, 저는 그것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감사합니다. 그 폭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폭설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제 책상 옆에는 이제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도 놓여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사온 한국 화장품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서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매일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의 수학여행이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라는 걸요. 학생들은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국가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30년 동안 제 가슴을 점유했던 일본 사랑은 이제 더 넓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모든 아시아 문화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느껴요. 왜냐하면 한국이 제 눈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내년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토로 가려고 했지만 한국에 와서 나 자신을 만났어요. 편견으로 가득 찬 한 명의 교사가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국의 따뜻한 손길과 학생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 예상 밖의 폭설 덕분이었어요.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